こんばんは。 안녕하세요. 뉴스워커입니다. 일본의 톱 배우죠. 나가노 메이가 활동 중단 불과 6개월 만에 넷플릭스 영화로 복귀한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사생활 논란에 정말 엄격한 일본 연예계 분위기를 생각하면 정말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거의 전례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초고속 복귀가 대체 어떻게 가능했던 건지, 그 배경에 있는 넷플릭스라는 변수, 그리고 또 엇갈리는 대중의 반응까지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단순히 한 배우의 복귀, 이걸 넘어서요. 한 국가의 연예계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거든요. 논란의 시작부터 또 복잡하게 얽힌 관계들, 그리고 이번 복귀가 던지는 질문까지 차근차근 짚어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사건의 발단부터 좀 정리해볼까요?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시작은 지난 4월. 네, 맞아요. 나가노 메이랑 두 딸을 둔 유부남 배우 다나카 케이의 불륜 의혹을 딱 제기했는데 양측은 친한 사이뿐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죠. 하지만 그걸로 넘어가기에는 그 매체가 공개한 메신저 대화 같은 증거들이 꽤 구체적이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걸로 끝이 아니었잖아요. 네, 지난 9월에는 인기 배우 사카구치 켄타로와의 삼각관계 의혹까지 터져나왔죠. 논란이 계속되면서 대중의 피로감은 커졌고 결국 나가노 메이는 6월부터 활동을 멈추고 해외로 나가는 등 사실상 자숙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죠. 보통 이런 스캔들이 터지면 광고 계약 해지는 물론이고 최소 몇 년은 자숙하는 게 일본 연예계의 거의 불문율 아닌가요? 당연하죠. 일본 내 광고주나 방송국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이미 체결된 계약의 이행, 그리고 작품의 완성도,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글로벌 기업의 특성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국내의 어떤 비판 여론이나 도덕적인 잣대보다는 이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컨텐츠 제작이라는 더 큰 목표가 우선시되었다.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로컬의 논란이 글로벌 비즈니스에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일종의 방화벽 역할을 넷플릭스가 해준 셈이죠. 와, 이게 어쩌면 일본 연예계의 오랜 관행을 깨는 중요한 신호탄이 될 수도 있겠네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복귀작 자체도 굉장히 흥미로워요. 민지영 작가의 한국 소설 나의 미친 페미니스트 여자친구가 원작인 로맨스 영화라고요. 원작 팬들로서는 이 캐스팅과 논란을 과연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지 그것도 참 궁금해지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어쩌면 좀 소름 돋는 연결고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남자 주인공으로 캐스팅된 배우가 키도 타이세라는 배우인데 이 배우의 소속사가 공교롭게도 이번 스캔들에 함께 언급된 다나카 케이와 사카구치 켄타로, 이 두 사람 모두가 속해 있는 곳입니다. 네. 잠깐만요. 뭐라고요? 스캔들 상대였던 두 배우가 전부요? 네, 전부 같은 소속사입니다. 와, 이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좀 의도된 캐스팅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혹시 노이즈 마케팅을 노린 걸까요? 의도가 뭐였던 간에 굉장히 아슬아슬한 캐스팅인 건 분명하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현재 일본 내 여론은 완전히 둘로 갈라진 것 같아요. 온라인 커뮤니티 반응을 보면 나가노 메이는 자숙 기간이 너무 짧다, 이런 식의 싸늘한 비판이 많고요. 반면에 이미 촬영하기로 계약된 작품이니 어쩔 수 없다, 이런 의견도 있고, 또 배우의 사생활과 작품은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옹호론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복귀의 성패는 이 차가운 일본 내 여론을 뚫고 넷플릭스의 주력 시청자인 글로벌 팬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느냐에 달렸다고 봐야겠죠. 과연 그녀가 이번 작품으로 연기력과 스타성을 다시 한번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번 사례는 앞으로 비슷한 논란에 휩싸일 다른 연예인들에게 어떤 선례를 남기게 될지 좀 생각해보게 합니다. 어쩌면 이제는 스캔들의 영향력마저도 국경을 넘나드는 시대가 된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한 배우의 스캔들이라는 사건이 글로벌 OTT 시대에 어떻게 다르게 해석되고 또 소비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 영화를 보게 되신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재밌을 거예요. 아티스트의 사생활 논란이 작품 감상에 정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 영향을 미친다면 그 경계는 어디에 두어야 할까? 이런 질문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워커였습니다.